봅시다. 181번부터 보면 되죠? 그치? 181번부터 봅시다.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1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너네가 앞으로 뭐 수능이든 약수령이든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서 구간이 움직이는 애들이 나올 건데 그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구간의 t 변수에 따라서 구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t부터 2 플러스 t까지다. 이런 거지.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2t인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t인 거잖아. 그러니까 t가 뭐냐에 따라서 구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처럼 구간의 길이는 1로 고정이야. 구간의 길이는 1로 고정인 대신에 t에 따라서 시작과 끝이 달라지는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 스타일 자체가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t 플러스 이런 형식 구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구간만 움직이는 그런 애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다. gt가 t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함수 gt를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gt를 구해주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고 나서 그냥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찾아서 답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gt를 구해볼 건데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fx가 지금 보면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2가 이렇게 있고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2차 함수 두 개가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보면 t를 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보자는 거야. 구간의 길이가 1인 애가 이렇게 움직여. 얘가 t고 왼쪽에 있는 게 항상 t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t 플러스 1인데 얘가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가 최대값이 되죠. 맞지? 그러니까 t가 저 왼쪽에 있을 때는 뭐야? 즉 f의 t 플러스 1이 최대값이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 구간의 길이는 일정한데 얘가 t가 커질수록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 얘가 쭉쭉쭉 오겠죠. 그렇지? 그럼 계속 오른쪽 게 더 크잖아. 증가하니까. 맞죠? 어디까지겠어? 축까지 일단 오겠죠. 맞지? 2차 함수니까. 일단 축까지 오겠지? 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0과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딱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까지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오른쪽 걸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gt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gt는 t가 어디일 때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t가 몇 가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에서 뭐다? ft 플러스 1을 따라간다. ft 플러스 1이라는 게 뭐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t 플러스 1을. 음수일 때니까. 그럼 여기다가 t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의 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라는 게 뭐야? 이제 축을 포함하기 시작하면 이 소리야. 축을 포함하기 시작하면 이 구간에선 최대값이 어디야? 축에서죠. 축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시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1. 그러니까 축을 포함하면 항상 여기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1로 고정이다. 어디까지? 축을 포함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t가 몇일 때까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즉 얘가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뭐로 고정돼 있다? 1로 고정돼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갔어. 범위가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본 거야. 여기가 t고요. 여기가 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최대값은 이제 어디로 바뀌어? ft로 바뀌지? 그치?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ft가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죠. 맞지? 근데 얘가 어디까지 오면? t가 0까지 이렇게 오면 이젠 어디로 넘어와? 여기로 넘어오기 시작하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t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는 뭐다? 왼쪽 ft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ft라는 건 여기다가 t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t에 t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그런데 t가 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는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한 이쯤 있을 때는 어디야? 여긴 거죠. 그치? 여기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ft는 맞아.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 1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t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 끝이 중요해요. 요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언제까지 왼쪽이 더 커? 지금 보면 이렇게 오고 있다고, 지금 구간이 이렇게 오고 있다고, 구간이 이렇게 되면 왼쪽이 더 크다고요? 이렇게 와도 왼쪽이 더 크다고? 이렇게 와도 왼쪽이 더 크다고? 언제까지 왼쪽이 큰 거야? 우리 지금 뭐 비교하고 있는 거야?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왼쪽이 계속 크다가 나중에는 오른쪽이 커질 거야. 그게 바뀌는 지점이 어디겠어? 둘이 같을 때겠죠. 항상. 맞지?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해서 그게 바뀌는 지점은 같아질 때다. 같아질 때라는 건 여기 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와 t 플러스 1이 대칭이 될 때다. 그러면 t가 2분의 1이다가 나옵니다. t가 2분의 1일 때까지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t가 2분의 1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그래프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까지는 이렇게 되면 범위가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가 더 크다? 오른쪽 f t 플러스 1이 계속 커지는 거다 라는 거죠. t 플러스 1을 밑에다가 집어넣으시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이렇게까지고 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0, 2, 마이너스 2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그 미분 불가능한 걸 찾아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얘가 미분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치? 미분을 해서 쭉 계산해보면 어디서 미분 불가능한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서술을 할 때는 이렇게 쭉 써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끝나는 거고 또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른 점을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걸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잘 봐. 결국에 f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찾아놓고 그 위에 있는 함수값이 얘의 함수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값들은 이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점들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잘 봐. 얘부터 다시 한번 봐볼게. 초반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때는 항상 뭘 따라간다? 항상 얘를 따라간다, 최대값이. 그러니까 최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대값이 얘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 근데 그러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축을 포함하는 순간 축으로 고정이 되는 거지. 맞죠? 따라가다가 1로 고정이 되는 점이 있는 거지. 그렇게 쭉 따라가다가 축에서부터 이렇게 따라가.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얘들아, 여기서 그래프를 따라간다고 그래프를 쭉 따라가서 갑자기 1이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미분 불가능이라는 건 여기가 뾰족점이어야 돼. 뾰족점이라는 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거야. 얘 미분계수 몇이야? 0이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에서 축을 따라간다고. 축에서 미분계수 몇인데?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괜찮아? 또 1로 쭉 가다가 아까 어떻게 했어? 1로 쭉 가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1로 쭉 가. 그러다가 이제 뭘 따라가? 그러다가 이제 얘를 따라가서 쭉 내려가는 거잖아. 맞나요? 쭉 내려가는 거야. 봐봐, 다시 여기까지 딱 왔어. 이때도 최대값이 여기야, 1이야. 근데 얘보다 좀 더 가. 그럼 최대값이 어디야? 여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를 따라가는 거 아니니?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 뾰족점일까 아닐까? 얘도 아닌 거야. 왜?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얘가? 이렇게 돼. 그럼 쭉 내려가다가 갑작스럽게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바뀌죠. 얘는
얘에서 얘로 바뀌는 건 그냥 함수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 부드럽게 내려가다 이렇게 바뀌어. 근데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돼? 같아지는 지점부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갈아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쭉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어디겠구나. 여기가 뾰족점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디겠구나. 2분의 1이 뾰족점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얘를 다 미분을 해서 써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돼? 리미트 x가 2분의 1의 좌극한일 때 x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gx 마이너스 g 2분의 1은 즉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는 뭐 하면 돼? 지금 좌극한이니까 얘 미분해서 쓰시면 되겠죠. 뭐다 쓰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x가 2분의 1의 우극한일 때 쭉 똑같이 쓰고 얘는 뭐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알파가 2분의 1일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니? 굳이 다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보면 2분의 1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변할 때 미분 불가능인 걸 알 거니까 우리 결국 어차피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 2분의 1일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알파는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G알파는 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결국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고 수능에서는 결국 미분 불가능한 점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굳이 이 식을 찾는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어디서 뾰족점이 나오는지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GT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81번이 이제 마지막, 81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고, 82번부터는 쭉 쉬워요. 뭐냐? 방정식, 부등식 나옵니다. 방정식, 부등식.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거, 방정식, 부등식은 우리가 함수로 해석할 건데, K, 미지수를 반대로 넘겨서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fx와 gx가 저렇게 있고, fa가 g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얘는 넘겨서 볼 수 없겠네요. 아무튼 보면 지금 여기서 a, b가 다른 게 들어갔지. 맞죠? 그러니까 x값을 다른 걸 집어넣었어. 근데도 f가 항상 크거나 같대. 임의의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fx고 얘가 gx야. 그러면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니?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런데 fa가 gb보다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 만약에 a가 여기고 b가 여기면 fa가 gb보다 위에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던 얘와 쟤는 다른 거예요, 지금. 왜? 다른 x값을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쟤를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위에 어디를 찍든 간에 또 이 위에 어디를 찍든 간에 항상 커야 돼, 얘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얘는 fx의 최소값이 fx 중에 가장 작은 게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gx 중에 가장 큰 것보다 가장 작은 게 크면 어떤 걸 찍든 간에 다 큰 거죠. 맞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얘는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찾는 문제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최대 최소 찾는 거는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그래프는 안 그릴 거니까 미분하시면 얘는 뭐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애고 내가 얘를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4차 함수인데 지금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 0, 1 세 개나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맞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차피 딱 3개 있는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따라서 x는 뭐와 뭐에서 x는 여기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소. 그 다음에 x는 0에서 극대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걸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추론해서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준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x는 어차피 2차 함수니까 gx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축이 2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fx의 최소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극소값에서 나오겠죠? 그치? 극소값이 마이너스 1과 1인데 어차피 둘 다 같으니까 최소값은 f1이고 f1은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찬가지로 gx의 최대값이라고 하겠죠? 최대값은 뭐가 된다? g? 2가 된다. 꼭지점일 것이다. 그리고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8이니까 4 플러스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4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론은 얘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x값이 다를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83번이랑 184번은 식만 구하면 되는데 그 식을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183번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184번은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게 풀리는 애들이니까 좀 어려워 보여도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85번은 보시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 그러니까 얘와 y는 k의 교점이 2개다. 근데 3차 함수와 걔니까 얘가 결국 3차 방정식이죠. 그치? 3차 방정식인데 근이 2개야. 그럼 무슨 근? 중근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접할 때 찾아서 계산하시면 끝나요. 알겠죠? 그렇죠? 우리 이런 건 많이 했으니까 쭉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애들도 그냥 단순한 거니까 넘어가고 188번 볼게요. 아, 맞다. 내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그 수학과 회의에서 이것저것 막 했는데, 우리 일단은 시험 기간 때는 수업을 안 하진 않을 거고요. 수업을 다 할 거고요. 수업을 안 하진 않아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수업을 안 하진 않을 건데, 내신을 먼저 챙겨야 되는 학생들은, 숙제는 빼줄 테니까, 일단 수업만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수업은 우리 수특이나 이런 거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시험 형식으로 볼 거예요. 전에 잠깐 얘기했던 거, 저번 주에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볼 겁니다. 시험. 알겠죠? 기출시험으로 클리닉 시간 때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그 다음에 너네 답안지 쓴 거 있으면 답안지 쭉 걷어가서 첨삭해서 다음 주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 어차피 우리 나중에 어차피 기출을 봐야 돼. 그거 미리 땡겨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기간 때는 3주만. 시험 기간 3주 동안만 우리가 지금 학사 일정이 다 나온 건 아닌데 보통 4월 말 정도에 보더라고.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그 전주, 그 앞에 주 3주 해서 3주 정도는 기출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나는 내신을 안 챙겨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제를 만들어 놓을게요. 따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눠줄 테니까 다 뽑아놓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나눠줄 테니까 그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정시 수업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좀 그래도 같은 학원인데 각자 도생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좀 땡겨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수특을 다 하고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 기간 3주는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나중에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해설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해설 쭉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첨삭 나중에 해주면 그거 받아서 다시 보고 틀린 거 고쳐보고 뭐 이런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봅시다. 188번. 188번 보시면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저렇게 있는데 얘를 보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원래 이제 는 t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tx라고 돼 있죠. tx라고 해서 쟤를 왼쪽으로 넘겨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 우리가 원래는 는 t였으면 y는 t라는 직선을 찾아가지고 그 교점의 개수를 찾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y는 tx라는 직선을 그려서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t는 무슨 역할을 한다?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울기 역할. 그러면서 쟤는 무조건 0,0을 지나겠죠. 그치? 아, 기울기는 변하는데 0,0을 지나는 직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y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7이 있다 라고 쓰고 그러면 y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6x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얘는 3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0과 마이너스 2네? 그럼 대강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네요? 맞죠? 맞죠? 3차 함수니까.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때부터 나왔을 때. 맞죠?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x는 0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극대. 그 다음 x는 반대로 썼구나. x는 마이너스 2죠?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서 극대, x는 0에서 극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y는 tx를 우리가 그릴 건데 y는 tx는 0,0을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는 0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마이너스 27이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7인 거지 지금. 그치?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이너스 2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0이니까 4에 마이너스 23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그러니까 0,0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죠? 맞지? 0,0은 여기 있는 거야. 0,0. 그럼 얘가 쭉 올라가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을 건데 쭉 올라가서 뭐가 될 거야? 어차피 하나는 만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때가 언제겠니? 이렇게 생겼으면 한 개야. 근데 얘가 점점점 가파라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접하겠죠. 접하면서 교점의 횟수가 2개로 늘어나겠지. 그것보다 더 가파라지면 3개로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점은 접할 때일 거다. 접할 때. 즉 뭐다? y는 tx와 y는 x제곱 플러스 4x, 3x제곱 마이너스 27이 접할 때다. 그럼 그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죠? 됐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ft를 쓸 수가 있겠네요. ft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t가 뭐 접할 때 얘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t가 접할 때가 있고 t가 딱 접할 때가 있고 그다음 걔보다 클 때가 있고 t가 걔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t가 걔보다 작으면 1개 그 다음에 얘는 2개 얘는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럼 우리의 핵심은 뭐야? 결국 접할 때가 몇이냐를 찾는 게 핵심이겠죠. 그치? 그럼 접할 때를 한번 찾아볼게요. 접할 때는 어떻게 찾는 거야? 얘들아,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7이라는 애와 y는 tx가 접할 때 어떻게 찾는 거야? 응? 얘들아?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에서 구했잖아. 두 함수가 접할 때 어떻게 찾는 거였어?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접점이 뭔지 모르잖아. 맞죠? 접점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접점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점을 알파 콤마 알파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27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지. 그 접점을. 맞죠?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는 여기다 알파 집어넣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접할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y는 기울기가 3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인 거고 알파 콤마 x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얘가 뭐야? 저 함수에 대한 y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7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런데 그게 tx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다? 얘가
tx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따라서 얘는 전개해보시면 3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의 x가 될 거고요. 알파 곱하시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의 알파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27까지 있을 건데, 얘가 뭐일 때? 얘가 tx일 때의 알파 값이 곧 접점이라고요. 그 말은 뭐야? 얘가 tx가 된다는 건 요만큼이 뭐가 되는 점? 요만큼이 0이 되는 알파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끝났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가 0인 알파 값 구하시면 되는 거고, 알파 값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들아, 얘가 t가 되는 거야? 얘 구하는 거야. 우리 지금 t 구하는 거야. 알파 구하는 게 아니라 t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알파 값 구하셔서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t 값 얘 찾아주시면 답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서술할 때 우리가 뭐 내가 말로 설명해 준 거를 그걸 다 쓸 필요 없고요. 다 쓸 필요 없고 그냥 얘랑 얘 구한 다음에 얘를 쓰겠죠. 그치? 얘 구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따라서 A는 뭐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지? 서술할 때는 뭐 어차피 장황한 설명 필요 없는 거니까 얘를 왜 했는지 이것보다는 이제 그냥 그 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 얘 쓰시고, 그 다음에 얘 쓰시고, 그 다음에 얘 쓰시고, 그 다음 답 쓰시고 이렇게 4가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9번, 뭐 190번 전부 다 이제 그냥 한쪽에 A 남겨두고 나머지 다 왼쪽으로 넘기든 오른쪽으로 넘기든 넘겨서 함수 그려서 보는 거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0번은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다른 거야. 얘 지금 똑같은 x값이에요. fx, gx예요. 지금 얘는 아까 봤던 f, a, g, b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고 a 남겨두고 다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쉬운 거라서. 이렇게까지 쭉 나머지들도 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192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192번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부등식 2x세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a세제곱 마이너스 122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a가 군데군데 다 박혀있죠. 맞지? 군데군데 다 박혀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뭐 사실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얘를 다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2x 세제곱에 여기서 마이너스 3ax 제곱을 반대로 넘기면 3a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남는 애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남을 거고요. 뒤에 거 마찬가지로 6ax 넘기면 마이너스 6a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 세제곱 반대로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120에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이제 a 있는 거 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는 함수가 고정이 되는 거지. 맞죠? 얘는 함수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보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6x 얘를 6x로 묶으면 x는 0과 1이네요. 맞지?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만 본다? 어차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만 볼 거니까 이만큼만 보겠다. 얘가 왼쪽 함수의 그래프다. 맞죠? 그럼 0일 때 함수값 구해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2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를 구해보시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21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괜찮니? 그런데 지금 a가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야. 아래로 볼록한 함수야. 그런데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얘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 말은 뭐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참 좋겠지.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축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뭐가 돼? 축이 딱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가 딱 1에서 축이 내구나. 1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오른쪽 거 봐봐. 오른쪽 거. 오른쪽 보면 1보다 오른쪽 보시면 얘는 3차 함수죠. 얘는 2차 함수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3차 함수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x값이 커질 때. 그러니까 뭐면 돼? 1에서의 함수값이 얘가 더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오른쪽은 다 작은 거야. 뭔 느낌인지 얘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이제 x가 커짐에 따라서 세제곱했을 때가 훨씬 더 크니까. 맞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21보다 작아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도 0에서의 함수값도 더 작아야겠죠. 맞지? 왜? 여기선 작은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역전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얘는 이미 올라가는 게 많이 안 올라가니까 1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보시면 되겠네요. 1에서 마이너스 121보다 작다. 0에서 마이너스 120보다 작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푼다면. 그러면 A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때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두 번째 이제 A가 여러 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왼쪽 함수 전체로 한 번에 보셔도 돼요. 왼쪽 함수 전체로 한 번에 보겠다는 건 내가 얘를 미분을 해보시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6의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6a 고 얘가 0일 때를 결국 찾겠죠? 그치? 그러면 6으로 나눠보시면 x 제곱에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의 x에 플러스 a 이렇게 적힐 거고 그럼 a의 1에 마이너스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맞지? 맞지? 그러면 지금 맞죠? 뭐 계산 틀린 거 없죠?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a와 1에서 그 극값이 나올 거고 근데 a가 자연수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a가 1은 아닐 거니까 뭐다? 1과 a에서 그래프가 꺾일 것이다. 극값이 나올 것이다. 그럼 최고차 함수가 2인 3차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a인 거죠. 그치? 그런데 함수는 어디서부터야? 함수는 0부터지.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얘네들 0부터 이렇게 생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뭐면 돼? 0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뭐면 되겠구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쉽잖아. 그래서 차라리 a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왜냐?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차피 이렇게 풀어도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해서 0에서보다 크거나 같다, a에서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넘겨서 보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저렇게 봐주시면 어차피 최소값이 0과 a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0 넣으면 a세제곱 마이너스 1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고 a 집어넣으면 식이 좀 길어지겠네요. a 집어넣으면 좀 식이 길어질 건데 그거 인수분해해서 부등식 푸는 거는 3차 부등식 푸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범위 나올 거고 그때 맞는 자연수 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가 오늘 해야 되는 진도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은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학교 잘 갔다 오세요. 알겠죠? 나는 집에서 좀 쉴 테니까 이제 드디어 아무튼 화요일은 학교 가니까 이제는 그 특강은 따로 없고요. 대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수투 들고 오세요. 그래서 뭐 속도 가속도는 빠르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약수령 연습 문제들 쭉 풀어서 다음 시간에 2단원 마무리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3단원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특 안 사신 분들은 미리미리들 사세요. 우리가 아직 수특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수투를 끝내야 돼서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뭐 빨리빨리 사셔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